자, 안녕하세요. 어제 여러분이 과제로 제출한 요약문을 잘 봤는데요. 선생님이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비공개로 수업 과제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각 반에서 15명은 정말 성실하게 공책에다가 요약문을 제시해서 제출했어요. 두 번째 감정은요. 요약문이 거의 지문만큼 길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실하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요약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구나. 여러분이 어제 제시했던 요약문의 절반 정도는 줄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기 방법,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비문학 지문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러분, 그 문학작품 정리하는 방법은 우리 1학기 때부터 오디오북을 듣고 정리하기 활동을 해왔잖아요. 사실은 문학을 여러분에게 많이 소설작품을 읽히기 위한 목적과 두 번째는 2학기 단원의 요약하기 단원을 우리가 염두하고 1년 동안 그 과정을 쭉 해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은 자기주도 학습이 굉장히 향상되었어요. 문학을 정리하는 거는 이제 선생님이 더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스스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비문학이죠. 여러분이 나중에 수능을 볼 때도 가장 점수가 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비문학 파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문학 파트에서는 미술이 나올 수도 있고 과학, 철학, 예술, 음악, 심지어는 요즘은 굉장히 수리적인 것까지 다 국어의 비문학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배경 지식을 늘릴 필요도 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배경 지식을 무한대로 다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새로운 비문학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중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것인가, 이 방법을 계속 연습하는, 트레이닝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중요한 단원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요약하며 읽기. 자, 요약하며 읽기 전략.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인데요.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선생님이 서울대생이 저 이렇게 비문학 공부했어요. 5분짜리 짧은 유튜브 영상도 공유해줬잖아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요약하는 방법을 터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삭제하기. 우리 이미 하고 있죠. 자, 세부적인 내용이나 반복적인 내용을 과감하게 지우는 건데요. 여러분, 어제 요약문 정리한 거 봤는데요. 요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날짜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숫자 나오니까 이거 중요한 것 같고 장소 나오니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요약이 되지 않아요. 자, 과감하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삭제해줘라. 자, 세부적인 게 뭘까요?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거나 수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통틀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요약할 때는 과감하게 정리해 줍니다. 자, 선택하기는요. 자, 우리가 그 요약할 때 동그라미 치고 밑줄 쳐서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한 것 같아, 중심 내용에 가까운 것 같아 라고 선택해왔던 문장들이겠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라고 했어요. 문제는 바로 이 일반화와 재구성하기입니다. 같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문단은요, 중심 문장이 한 문단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특히 기사문 같은 경우는 그래요. 주장하는 글도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글에서는요, 중심 문장이 명확하게 한글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럴 경우는요, 우리가 이렇게 선택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포괄하는 다 묶어볼 수 있는 일반적인 상위 개념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재구성. 우리가 선택했던 문장을 중심으로 그 문단을 엮어서 우리가 새롭게 중심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재구성, 재조직한다라는 이야기겠죠. 문장을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낸다. 자, 문장을 새롭게 만들어서 제시한다. 이 과정이 일반화하기와 재구성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렇게 요 일반화하기와 재구성하기 방법으로 문단을 구성하겠죠. 핵심 문단을. 자, 그러면 문장과 문단을 나누어서 중심 내용을 찾는 방법을 실제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은 같은 내용인데요. 이렇게 제시해주면 여러분이 조금 더 중심 문장을 잘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장에서의 중심 내용을 찾아낼 때는요. 먼저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가장 중요한 거. 누가, 무엇이 어떠했는가. 자, 누가 무엇을 어찌했는가. 자, 요 내용이 중심의 문장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예요.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서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생략한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누가 어떻게 했는지 또는 목적어 정도,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어낸다. 자, 이런 걸 선택하기 방법으로 문장의 중심 내용을 찾아내는 거죠. 자, 누가 무엇이 또는 누가 어떠한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의 내용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로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 내용을 문장을 그대로 다 가져다, 어제 보니까 이렇게 중심 문장이 여러 개일 경우는 다 가져다 쓰는 경우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것을 포함할 수 있는 가장 상위 개념을 그냥 하나로 엮어준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한 부분, 앞뒤 부분을 보시면요. 수식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자, 과감하게 중요하지 않는 수식어 부분들은 모두 X 쳐버린다. 이게 문장을 요약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요거 기억해 두세요. 누가 어찌했는지, 누가 무엇을 어찌했는지 이 부분만 남겨두는 것이 문장을 찾아내는, 중심 문장을 찾아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문단에서의 중심 내용 찾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분한 다음에 중심 문장을 중심으로 엮어냅니다. 중심 문장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요, 글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상위 개념으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자,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눈 다음에는 중요한 걸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정리해준다. 연결어라든가 이런 것들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정리해주면 문단에서의 핵심 문장을 찾아내기가 수월하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실제적으로 문단에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볼게요. 중심 문장이 드러나 있는 문단을 요약하는 방법. 요거는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 보았던 예시인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동물이 호흡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사람이나 토끼 같은 동물은 허파를 통해서 호흡하고요. 자, 호흡에 관해서 이야기한대요. 자, 누가요? 동물이 호흡하는 방법은 어떻대요? 다양하대요.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찾아보면 돼요. 누가 무엇이 어찌했는데, 자, 사람이나 토끼 같은 동물, 이거 나오죠. 그 다음 곤충, 포유류에 대한 예, 곤충에 대한 예, 그 다음에 파충류에 대한 예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볼게요. 선생님이 무엇이 어찌하다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연하는 설명들은 다 과감하게 삭제도 된다고 했죠. 동물, 자, 포유류, 곤충, 파충류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그래서 이 문단의 핵심 내용을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동물이 호흡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문단에서 한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죠. 이런 걸 찾는 건 굉장히 쉬워요. 자, 요약문이 원투로 뽑을 수도 있어요. 밑에처럼 뽑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뽑도록 할게요. 즉, 부연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순상에서. 여러분은 주로 2번의 방법으로 요약문을 제시하더라고요. 이것도 중요해 보이고 이것도 중요해 보이고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 주니까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정보를 전달해 준다라고 해서 그것을 다 그대로 요약문에 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뽑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요, 눈치챘을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그 문단에 있어서 핵심 내용이 어디에 선정되느냐,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문장 구성을 이렇게 두 갈씩, 중갈씩, 양갈씩, 무갈씩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방금 봤던 거는요, 어때요? 문단에서 중심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가장 위에 있죠.
첫 번째, 그래서 머리 두자 써서 두갈식이라고 해요. 힌트를 주자면 설명문이나 논설문에서 가장 많이 쓰여요. 여기는 하나가 안 나왔네요.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까 미괄식을 빠뜨렸네요. 미괄식은 어디에 있겠어요? 맨 뒤에 중심 문장이 오는 경우.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두갈식과 미갈식이. 이런 경우는 찾아내기가 굉장히 쉽죠. 특히 선생님이 기사문에서 많이 이렇다고 했어요. 자, 중갈식은요, 중심 문장이 그냥 문단의 중심에 위치해 있거나, 양괄식은요, 처음과 중간에, 처음과 끝에. 얘는 처음에, 얘는 중간에. 근데요,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건 바로 이 무갈식이에요. 중심 문장이 아무리 봐도 하나의 문장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아. 이럴 경우는 이제 중심 문장이 생략되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럴 경우에는 누가 어찌했는지 또는 누가 무엇을 어찌했는지의 이 기본 원칙을 되살려서 우리가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내가 직접 재구성합니다. 일반화합니다. 요게 여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볼게요. 자, 사람들은 고기나 우유 같은 먹을 것을 준다. 동물들은 고기나 우유 같은 먹을 것을 준다. 누가? 동물이. 자, 어떻대요? 동물이요. 먹을 것을 준대요. 또 동물이요. 자, 사람의 일을 돕기도 한대요. 자, 동물이요. 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주기도 한대요. 자, 핵심 주체는 누구예요? 동물이.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람에게. 그치, 먹을 것도 주고 돕기도 하고 물건도 준다. 핵심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죠? 이럴 경우 재구성한다. 즉, 이것을 새롭게, 자, 동물들이 누구에게, 사람에게 포괄할 수 있는 거, 먹을 거, 돕는 거, 물건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걸 다 포괄할 수 있는 말. 어때요? 도와준다, 도움을 준다. 이걸로 포괄할 수 있나요? 자, 이걸 다 담아낼 수 있는 말이죠. 요런 식으로 새롭게 재구성해서 우리가 중심 문장을 찾아낸다. 자, 그럼 문제 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테스트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새벽부터 철수를 깨우셨다. 철수는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밥을 먹었고, 그리고 아침에 서울역에 갔다. 매표소에서 열차표를 샀는데 시간이 남아서 신문을 사서 읽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주체가 누구예요? 어머니요? 아니죠. 철수가요. 그쵸? 철수가 새벽에 일어나고 밥도 먹고 서울역에 갔고 기차표도 사고 신문도 읽고 사람들이 으르르 몰려들었다. 자, 질서가 없는 것 같았다. 기차표를 받고 그다음에 열차 타는 곳으로 갔다. 좌석에 앉았다. 졸렸다. 자, 몇 시에 도착했다. 몇 시간 뒤에. 자, 이거 중심 문장이 없죠. 찾아보세요. 누가 무엇을 어쨌는지를 보세요. 자, 누가는 일단 철수죠. 철수가 주저리 새벽에 일어나서 열차를 타고 이거 다 쓸 필요 있나요? 없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철수가? 철수가 결국은 그쵸. 부산에 도착했다. 뭘 타고? 자,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갔다. 이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은요, 이럴 때 어떤 거 넣어주시냐면요, 이거 이렇게 긴데 이렇게 짧게 요약해도 될까? 조금 몇 개만 해보지. 열차표도 샀고요. 그 다음에 졸렸고요. 몇 시간 지나서도 하고 이렇게 계속 부연 설명을 추가해주기 때문에 요약문이 잘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과감하게 정리한다. 두 번째 한번 테스트 가볼게요. 1980년대 텔레비전 만화의 주인공이었던 형사 가제트는 평범한 경비원이었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자, 가제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느 날 그는 의사클로 일당에게 목탄인 것 같아요. 공격을 당한 후에 최첨단 기계 장비와 일상용품으로 온몸이 채워진다. 기계 장비와 일상 장비로 온몸이 채워진대요. 이런 정도. 자, 그는 스프링처럼 늘어나고요. 다리는, 머리는 프로펠러가 되고요. 자, 몸에서는 초강력 미사일까지 발사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여기는. 자, 부연 설명. 구체적으로 하는 것들은 다 생략한다. 그래서 결국 몸도 다리가 늘어나고 스프링처럼 머리에도 프로펠러 달리고요. 미사일이 발사되는 이 모든 기능을 다 몸에 추가해서 어떻게 됐대요? 몸이 걸어다니는 잡동사니를 넘어서 걸어다니는 흉기가 되었다 해도 과장이 아니다.
누가 어찌됐다는 거예요. 가제트가 온몸이 이런 물건으로 대체돼서 온몸에 잡동사니를 넣고 다니다가 결국은 흉기가 아니라 흉기 정도 너무 많이 채워져서 흉기를 채우고 다니는 정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정리해 볼게요. 자, 1930, 80년대 만화 중국어 일단 다 빼요. 형사 가제트, 부연성명, 동그라미함과 앞뒤로는 어때요? 과감하게 생략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죠. 자, 가제트는 선생님 생각엔 요거나 요거 정도. 굳이 뭐 아니다 싶으면 요것도 생략해줘도 되는데요. 가제트는 온몸이 가제트는 온몸에 잡동사니가 채워져 걸어다니는 흉기가 되었다. 요 정도 어때요? 내가 이것을 재구성한 것이죠. 자, 문장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재구성하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미션은요. 자, 비문학 지문 하나만 해볼게요. 자, 위에 비문학 글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고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심지어는요, 이 배양육이요, 이제는 얼마 전에 그게 이렇게 포럼 같은 게 열렸어요. 그때도 싱가포르였던 것 같은데요. 사람의 그 세포를 배양해서 고기로 만들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 기사의 일환인데요. 그 기사는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아서 이 기사를 선생님이 줬는데요. 이 글을 읽고서요. 제발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